알트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이 최고의 알트코인이 될까? 비트코이너지만 저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이 깊은 알트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까? 아니면 월가가 만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많은 상승이 나올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가야 되겠죠. 요 며칠간 악플이 많이 달리지 않은 관계로 약간의 컨텐츠 부족이 생겼습니다. 예, 악플러들과 함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별로였어요.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 악플이 조금 강도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뭐 무작정 망해라 이런 거는 재미없고, 뭔가 좀 비꼬는 듯 하면서 제 비수를 찌르는 악플들, 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즉 저를 무시하는 악플. 예, 전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막 심한 악플은 별로 안 좋습니다.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하지만 컨텐츠로는 감사할 뿐이죠. 자, 알트코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은 솔직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은 또 하락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종 레벨이 이쪽 부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 31.7K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지금 이 매물대를 빠르게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33,0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게 31,700달러 이런 것보다도 요 위를 넘어선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아예 캔들 전체를 이 캔들 전체를 직전 밀린 구간이 이 캔들 전체를 돌파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32K를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희에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의 결론은 환희에 차고 막 더 많이 올라갈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상당히 많이 흔들어낼 것이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뭐 고점이 나오고 나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정말 미쳐버리게 진짜로 코인 더 이상 못하게 하게끔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게 저의 큰 그림의 생각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 1, 2분기를 지나갈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심리적으로 계속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는 없는데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털고 싶기 때문이지. 이제서라도 이제 드디어 물린 거를 좀 탈출해볼까? 이제 좀 털어내자.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더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 세력 형님이. 못 가게 자꾸 잡아두고 계속 손절치게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이 향후 몇 달 안에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걸 한번 보죠. 저 볼린저 밴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보조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는 이 상단에 올라가면은 단기 고점이고 하단으로 내려올 때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지금 뭔가 수축을 했다 지금 입을 좀 벌리려는 모습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조금 입을 쫙 펼쳐주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조금 강세장 느낌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단의 위치에 있고, 예전에 보면 이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쫙 수축됐다가 쫙 입을 벌리죠. 그러면서 여기를 쭉 상단을 타고 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승장에서는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갔죠. 참 무서운 시간이거든요, 저게.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가는 게 제일 무서운 시간이에요.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런 시간을 계속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불안하거든요. 폭등에도 여러분들 엄청 불안해요. 그거 나중 가면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에서의 볼벤이 보면 중단에 와 있네요. 그죠? 볼벤 중단.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볼벤 하단을 지금 터치를 해줬죠? 이때를 보면, 자, 비트코인, 비트 스탬프로 한번 봐볼게요. 이 로그로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찍어준 역사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근처에 왔지. 여기서도 보면 예전에 하단부는 잘 들리지 않아요. 완벽하게 찍어주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중심값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값에서 계속 비비다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하단을 잘 찍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26만 9천 불부터 내려온 하락 파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찍어주고 진짜 무섭게 밑으로 꼽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금 현재 중단부까지 와 있다. 볼린저 밴드 중단부가 왔으면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32,000달러입니다. 안착을 해서 흐름으로 계속 타고 가줘야 되는 게 32K다. 그래서 올해 32K만 잘 버텨내서 지지가 나오고 비벼준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급한 마음 절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우리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트코인에 대한 저만의 생각인데 이때는 바로 구독, 좋아요를 키보드가 부셔질 때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면 마우스가 뽑힐 때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인 마켓 캡에 있죠. 자, 비트코인은 뺍시다. 이더리움. 자, 솔직히 이더리움도 저는 좀 제낄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2위잖아요. 근데 알트코인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애들끼리 이제 노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버려졌던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그 업비트에서 뭐 SV부터 해가지고 POW 방식 애들이 좀 힘을 받고 있죠. 월가가 거래소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래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 시간 회복을 못 해줬던 코인이죠. 원화로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10만 원대까지 찍어주고 2021년도 불장에서조차도 200만 원까지도 못 가지고 다시 한번 10만 원대 갔다가 지금 2배 정도 끌어올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집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미가 없었기 때문에 한탕 해먹기 위해서 단기 급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월가들이 항상 눈독 들였고 항상 대형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는 항상 껴있어요. 언제나. 라이트코인과 함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이 항상 거기 껴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남았던 코인이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다른 코인들은 솔직히 주목 못 받고 있죠, 여러분들. 리플, 에이다 이런 애들 보면 에이다부터 리플부터 뭐 도지코인 뭐 이런 애들 아예 주목 못 받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어느새 시총 10일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폴카닥, 폴리곤 뭐 이런 애들 아예 지금 주목도 못 받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비트코인 SV 골드 계잡주부터 올라오는 거죠.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을 내가 사서 가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은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알트코인 불장이 와가지고 전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현재는. 그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월봉의 도미넌스인데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오랜 시간 거의 2년 가까이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고개를 막 들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여기나 이 부분까지 도미넌스가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월봉상.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가장 높아야지 알트코인 대불장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떤 코인을 존버해가지고 들고 갈 그런 복잡한 고민에 잊지 마시고 더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아, 이런 식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많이 상승하고 있구나. 그런데 비트코인이 또 조종을 줬는데 또 그런 애들이 쭉 내려왔어. 마치 뭐 마스크 네트워크가 상승했다가 앱토스 코인이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을 다 빼버렸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슈는 또 사라지거든요. 월가의 EDXM입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져요.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전부 다 또 잠잠해지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주목하시면 돼요. 계속 고점을 높여주는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신고점이 돌파가 나오면은 더욱더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미넌스도 결국 강한 상승이 나오면 강한 하락이 나올 거니까요. 결국 상승 뒤에는 강한 하락이죠. 상승 뒤에는 강한 하락이고 더 상승 뒤에는 강한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하락의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잡으면 되는 거겠죠. 알트코인을. 그래도 전혀 늦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알트코인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리 있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솔직히 해줘야 됩니다. 보성이 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 리플과 에이다, 도지코인이 진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리플은 인기를 넘어선 코인입니다. 그냥 달러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기축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XRP에 대해서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시거나 질문이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차트로만 보면은 지금 XRP 차트 저는 이게 향후 몇 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3개월 안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저는 리플코인 2023년도에 한번 기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리플은 1년에 한 번씩 상승 줍니다. 예, 이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예, 리플코인이 좋고 말고 그게 아니라 한 번씩 조금 관종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 판파동 또 오르잖아요. 역시 리플, 리맨, 그러다가 리또속 얘기 또 나오고 맨날 그랬어요. 지난 6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월봉상 지금 쌍바닥 형태 만들어주고 0.5달러, 6달러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좀 괜찮은 모습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절대 이거는 단기적이 아니에요. 절대 단기적 아닙니다. 이거는 리플은 거의 2-3달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알트코인 많이 보지 않을 자신 있으면 리플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리플은 우리는 그런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플 3달러 돌파해서 5달러, 6달러, 7달러 이상 또는 10,000원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SEC에서 해결을 해줄 것이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저만의 생각이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끌고 간다. 당장 소송 결과가 나올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면서 다 뒤통수 치고 사람들한테 괜한 고통 주고 희망 심어주고 그런 거를 전부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방향성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XRP는 항상 그런 움직임입니다. 엄청나게 양아치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네. 상승을 안 하니까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거나 진짜 바닥까지 꼽고 나서 확 올리는 코인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미국이 바이낸스를 건드렸고 또 SEC가 리플을 또 건드렸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서 이런 역경과 고난을 버텨낸 코인이 있다면 리플 살아남는다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에이다 지금 완전 개박살 났죠. 솔직히 진짜 저 에이다 팬이었는데 안 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병신 같아요, 코인이. 예,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는 그냥 고속도로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게 전혀 없어요. 예전 에이다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때 에이다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에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30원부터 1000원 갔잖아요. 3000원 갔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 어떤 재료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향후 이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빼고 리플, 에이다 솔직히 회의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코인을 봤지만 밑에 있는 도지코인이 더욱더 탐스러울 뿐이고 솔라나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트론은 관심 전혀 없고 라이트코인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많은 상승이 나오는 건 맞고요. 알트는 솔직히 10배 이상 안 가면 알트 아니에요. 10배 이상 가겠죠. 10배 못 오르면 그거 알트코인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리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우리가 쳐다도 볼 필요가 없고 뭐 아발란치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네로도 별로 관심 없고 뭐 이더리움 클래시도 한번 튈 때 크게 튀죠. 그래서 지금 향후 이 뭐 헤다라 해시그래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이 뭐가 더 큰 상승을 해주고 어떤 코인이 향후에 몇백 배 갈지는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어려워요.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에너지 손실이에요. 스택스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산다고 해서 이게 큰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한 뭐 더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냥 눈독만 들이고 있을 뿐이지 당장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 알트코인 어떤 게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걸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는 제 답변은 향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점을 찔러줄 때 거기서 알트코인이 그대로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코인을 그대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뭐 이런 구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미넌스만 보세요. 도미넌스가 최고점을 뚫어갈 시간이 아직 길어요. 더 많죠. 이제 고개를 막 들었잖아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도미넌스 이렇게 상승하면 여러분들 알트코인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시장의 원리를 잘 아시면 급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 에이다는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비트코인 형제들도 비트코인 캐시. 근데 비트코인 캐시만 좋아하지 골드랑 SVM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리플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가 살아남아서 진짜 옛날에 2017년도 영광 그거를 솔직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부터 2023년도 지금까지 매집일 수도 있어요. 에이다 빼고. 왜냐하면 리플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을 안 했거든. 진짜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오스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이오스는 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예. 너는 여기 낄 때가 아니야.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가 2023년도, 24년도를 넘어가고 비트코인 최고점이 이 도미넌스 최고점이 나왔을 때도 이 녀석들이 있고 이 녀석들 가격이 계속 점진적 우상향을 해준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은 그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십시오. 지금 하시던 대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네요, 이번 주에.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그냥 망하라는 건가. 하늘도 참 무심하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냥 낮술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냥 펜션으로 가야 되는 날씨거든요. 예, 월차 쓰고 뭐 반차 쓰고.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는 6월달을 지금 슬기롭게 보냈습니다. 7월을 준비해 봅시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계의 김보성 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